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지만 이른 새벽 시간에도 더위는 가실 줄을 모른다. 출조를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꾼의 여름 낚시는 시작부터 계절과의 싸움처럼 보인다. 무더위 때문일까? 휴일임에도 포구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다. 오랜만에 거제도를 찾은 박진철 프로. 오늘은 이곳에서 테크니션의 22번째 바다를 만난다. 테크니션 22번째 바다와 함께합니다. 자, 이곳 거제도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곳 거제도의 서이말 일대 갯바위에서 재밌는 뱅에돔 낚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휴일을 맞아 많은 꾼들이 갯바위를 찾은 듯하다. 꾼들이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대상어가 잘 낚이는 포인트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최근 이어지는 폭염의 상황은 꾼들의 포인트 선택 기준을 바꿔놓은 듯하다. 대부분 그늘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요즘의 꾼들이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 같다. 자, 제가 내린 포인트는 서이말 일대의 기도원 밑이라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이 주변 전체를 기도원 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가을에는 감성돔 낚시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전반적으로 약 6, 7m의 아주 거친 여밭이 이어져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뱅에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상당히 덥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아직 해가 오르기 전 이제 찌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인데도 온몸에 흠뻑 땀이 젖어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제비, 현재 서이말 일대 갯바위에서 나오는 뱅에돔들은 대부분 25에서 30cm 전후의 씨알들이기 때문에 낚싯대는 0.6호대, 아주 재미있게 손맛을 볼 수 있는 낚싯대고요. 3000번 릴에 1.2호 원줄과 1.2호 목줄을 직결을 했습니다.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약 7m의 포인트 수심을 모이기 때문에 목줄의 길이를 약 7m 정도를 줬는데요. 그래서 직결이 위에 들어가 있고 직결 밑에 이렇게 아주 극소형의 잔여무력이 거의 없는 제로치가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찌멈충 고무만 달고 목줄 약 2m에 아무것도 달지 않은 채비로 뱅에돔 바늘 4, 5바늘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채비로 첫 캐스팅을 한번 시도해 보고요. 뱅에돔 위치를 보면서 채비도 상황에 맞게 바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마친 박진철 프로는 언제나 그렇듯 낚시를 시작하기 전 잠시 여유의 시간을 가진다. 찌가 보이기 바로 직전의 새벽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자, 첫 캐스팅이 시작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 내리는 포인트.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밑밥보다는 한두 주걱 정도만 가까운 발 밑에 밑밥을 던지고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잡어의 활성도를 보기 위해서죠. 뱅에돔 낚시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 들어가는 밑밥에 반응하는 잡어의 활성도, 그리고 어떤 잡어들이 있는 잡어의 개체 수확, 그다음에 낚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몇 번의 밑밥이 들어갔습니다만 금방 반응을 하네요. 자, 현재로서는 자리돔, 많은 개체수도 아닌 조금의 자리돔만 보이는 상황인데 조건은 괜찮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자, 발밑에 한 주걱에 반응하는 자리돔들, 자, 비교적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발밑에 한번, 포인트에 한번, 발밑에 한번. 자, 그 패턴으로 한 대여섯 번 정도의 캐스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쌰. 첫 캐스팅을 시작하며 바다 상황을 읽는다. 어떤 장르의 낚시라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낚시 시작의 준비 단계이다. 바다를 느끼고 그것에 맞춰가는 과정은 대상어를 낚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의 캐스팅에서 바로 입질이 났는데요.
뱅에돔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는 보통 때보다 말수가 적다. 뭔가 좋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그의 얼굴에서 읽어진다. 지속적으로 잡어의 움직임과 포인트 환경에 집중하며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을 받기 힘든 모양이다. 자, 대여섯 번 정도 캐스팅이 들어갔는데요. 아직 뱅에돔 입질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잡어의 개체수는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고, 밑밥을 잡어와 포인트 소량이 계속 들어갔었는데요. 여러 번의 캐스팅에서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들어가는 밑밥의 양을 조금씩 높여보겠습니다. 뱅에돔의 입질이 닿지 않는다. 던지면 물어주는 날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 못하는 날이 있다. 낚시를 시작하며 오늘의 환경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것일까? 박진철 프로, 오늘은 아니다 하며 혼잣말을 되새김한다. 그릴도 살아있는데. 자, 낚시를 시작하면서 제 채비 설명을 드릴 때 목줄 길이를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 수심에 맞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뱅에돔 입질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제 채비에 대한 설명 실내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 그 채비 구성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일반적인, 기본적인 뱅에돔 채비와 이케나가 유지의 그 천조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천조법 채비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제 채비를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뱅에돔 채비라 하면 원줄과 목줄, 원줄과 목줄이 직결이 되고 그 직결 위에는 찌멈춤 고무가 들어가고 제로 직결 엣지가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그런 채비가 뱅에돔 낚시의 기본적인 채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목줄의 길이를 조절해가며 낚시를 하게 되죠. 자, 거기에 비해서 천조법, 그림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찌멈춤 고무 밑에 매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직결을 한 이 매듭이 이 목줄의 길이를 아주 길게 해서 약 10m. 자, 먼저 천조법의 어원을 보게 되면 자, 목줄 10m에 0Cg 혹은 00G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10m 목줄에 0C 혹은 00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간편하게 천조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름에서 보듯이 목줄이 10m가 원줄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낚싯대에 있는 릴 바로 안까지, 자, 오줌 3m의 낚싯대 안까지 릴 바로 손잡이 앞에 직결이 되게 되죠. 자, 채비를 구성하고 있는 아랫부분은 거의 목줄로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될 경우 기본적인 채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밑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조법의 핵심은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외부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은 바람, 파도, 그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밑바깥의 동조를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는 것. 그게 이 천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천조법, 이 채비가 캐스팅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줄 길이를 약 4m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4m 목줄에서 위로 6m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채비가 위로 떠 있는데 캐스팅 되고 나서 채비가 수면에 이렇게 안착하게 된다면 밑으로 6m, 위로 밑으로 4m, 위로 약 6m의 지점에 직결 부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채비가 수면에 닿자마자 바늘에 연결된 미채비는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고, 자, 6m, 물에 떠 있는 6m의 이 카본 연결된 목줄도 서서히 곡선을 그리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자, 미채비, 바늘과 연결된 미채비와 그 나머지 부분이 이 물에, 나머지 부분의 목줄 6m가
같이 채비를 눌러주면서 0C에 제로와 제로 사이에 있는 0C의 부력 혹은 제로제로찌를 사용했다면 제로제로찌 거의 여부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지는 서서히 이렇게 함께 양쪽에서 눌러주는 목줄과 밑채비와 함께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밑밥이 채비 캐스팅 위에 밑밥이 딱 들어가게 되면 밑밥과의 동조를 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까운 6m까지 서서히 잠기면서 움직이는 조류도 목줄 자체가 조류를 잡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바깥에 나와 있는 원줄이 바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더라도 이 전체가 조류와 함께 잡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면서 밑밥과의 동조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백연동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나간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채비 그리고 천조법, 목줄 10m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길 형식으로 운영되는 천조법,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비 구성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찌와 찌멈춤 고무 그리고 목줄 연결된 것은 기본적인 채비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저 역시 목줄을 조금 길게 사용을 합니다만 목줄의 길이는 제가 기준으로 잡는 목줄의 길이는 현장의 수심입니다. 자, 내린 포인트 수심이 약 6m 정도 포인트, 제가 공략할 포인트가 6m 정도 수심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제 목줄은 6m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낚싯대 길이가 5.3m라고 볼 때 저는 목줄이 통과해서 낚싯대 안에 약간 들어가는 이 정도 혹은 이 정도 사이에 직결이 들어가죠. 직결. 이거는 찌멈춤 매듭이 아니고 직결입니다. 자, 원줄과 목줄을 직결 부분이 약 6m가 되는 것이죠. 자, 이 6m라는 것은 6m가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8m 수심대에 내린다면 약 8m가 될 것이고 약 5m 수심대,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약 5m 정도 나온다면 5m의 원줄과 목줄의 직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장의 그림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현장의 수심이 약 6m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목줄의 길이를 6m로 원줄과 목줄을 직결하는 채비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약 3m의 목줄 길이. 자, 목줄은 6m지만 찜의 수심은 약 3m를 줬습니다. 실제적인 목줄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결의 부위가 약 3m 위에 있겠죠. 목줄 전체를 6m로 직결을 했기 때문에 직결 부위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러한 채비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채비 그리고 천조법에 채비가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잠겨 들어가는 잠길지 채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 제가 사용하는 찌는 천조법처럼 0C나 제로제로찌처럼 제로제로찌를 사용해서 채비 전체가 서서히 잠기는 것이 아니라 잔존무력이 조금 남아있는 제로찌를 사용함으로써 찌를 잠기지 않고 찌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물론 외부 상황에 따라서 찌를 잠기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필드에서는 특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잔존무력을 조금 남겨서 찌를 보면서 챔질 타이밍을 잡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밑밥이 들어가고 채비가 운용되는 것은 밑채비가 서서히 밑밥하고 동조가 되면서 내려가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백여돔 채비와 다를 바가 없는데 제가 6m의 수심에다가 목줄 길이를 맞추는 이유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백여돔의 기본적인 채비는 전유동 형태로 서서히 채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1, 2m 정도까지는 찌멈춤 고무를 눈으로 보면서 전유동 형태로 내려가는 채비의 수심대를 자, 어느 정도 내려가겠구나. 자, 거기서 입질을 받는다면 야, 지금 내 채비는 약 3m, 2, 3m 안에서 백여돔 입질을 닫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될 때 찌멈춤 고무가 조금 더 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정도로 채비가 하강하게 되면 백여돔의 입질을 받거나 또 6m 수심의 바닥층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거, 혹시 밑걸림이 생겨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제 채비는 6m의 직결이 됨으로써 가벼운 백여돔 채비의 특성상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고 거기서 6m에 있던 매듭이 전유동 형태로 찌 속으로 들어가면서 찌의 매듭이 닿게 되면 찌가 서서히 잠겨들기 시작하는 채비인데요. 물론 이런 채비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제로찌든 모든 제로찌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로찌, 다시 말해서 이런 본인들이 이러한 채비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찌의 무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텐데요.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는 채비는 매듭이 찌에 닿기 시작하면 찌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잠겨들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상층까지 배경돔이 떠올라서 쉽게 입질을 하지 않고 자, 중하층에서 입질을 닫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바닥층 가까이 내 바늘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이렇게 6m 수심층에 목줄기를 맞춰서 매듭, 이 직결된 이 매듭이 찌에 닿으면서 찌가 서서히 잠겨가는 이런 채비로 구성이 되게 되면 그 바닥층까지 내려가기 전까지 매듭이 닿기 전까지 이 직결 부위가 닿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전유동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매듭이 닿는 직결 부위가 찌에 닿는 순간부터는 잠길 형태로 진행되면서 지금 내 밑채비가 6m권 경사가 되어 있지만 약 5, 6m권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구나. 자, 이 시점에서 입질을 받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거의 바닥층 약 5m에서 입질을 받고 있다는 입질 수심층과 또 채비가 바닥층에 도달을 하고 있다는 채비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중급의 조사님들 찌를 보지 않고 낚시하는데 아직 장길 낚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먼저 곧바로 장길 낚시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채비로서 조금 익숙하게 운용을 하신 다음에 서서히 장길 낚시 방법도 연습을 해보신다면 기본적인 채비에서 천조법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채비까지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그는 쉬지 않는다. 오늘은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확신을 느끼면서도 그가 집중하는 땀방울은 알 수 없는 바다의 변화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다음에 만나게 될 바다에서 확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그가 갯바위에 서 있는 것은 즐기기 위한 낚시보다는 어떤 책임감이 함께하는 듯하다. 밑밥이 들어가자마자는 자부들이 아주 활기차게 반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밑밥에 자부의 양도 떨어지고 쉽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못하네요. 백돔 입질도 아직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날이 새기 전에는 몰랐는데 밝고 나니까 물색이 좋지 못합니다. 최근 이 거제 쪽 그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색이 아주 어둡습니다. 탁하고 또 약간의 적조기가 있는 그런 바다를 하고 있네요. 자, 뭐 주변의 낚시인들도 아직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돔이라는 것이 감성돔과는 달리 또 새벽 시간에 해가 찌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입질이 집중되기보다는 해가 나오고 나서부터 입질이 활발하게 이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은 상당히 좋지 못하네요. 날이 완전히 밝으며 드러나는 바다의 속살은 상황이 좋지 못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었던 원유 유출의 영향이 큰 듯하다. 발밑까지 들어와 있는 기름띠에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그는 더 이상의 정상적인 낚시가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낚싯대를 놓지 않는다. 두 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백돔 입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잡어까지도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고 그 원유 유출의 영향이 맞는가 봅니다. 발밑에 지금 기름띠까지 완전히 들어와 있는데 글쎄요, 오늘
이 포인트에서 비교적 조류가 조금 빠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류 변화를 조금 살펴보고 그래도 발밑에 보이는 기름띠 탁한 물 변하지 않는다면 이 포인트에서는 입질을 받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라도 한번 옮겨볼까 생각하지만 그조차 여의치 않는 상황인 듯하다. 해가 완전히 솟았네요. 포인트를 한번 옮기려고 선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배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휴일이 돼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옮긴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주변 포인트들이 같은 물색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오늘은 대상으로 했던 백연돔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철수할 때까지는 2시간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단 한 마리의 백연돔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해가 탁 오르면서 안 그래도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데 또 한 3, 4도 정도 기온이 탁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여름철의 낚시 시간은 그렇게 길게 잡지 않죠. 대부분 새벽에 나와서 빠르면은 9시, 더 길더라도 10시, 11시를 넘기지 않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맞는 방법이죠. 오전 시간 짧게 혹은 오후 시간 짧게 즐기는 거. 너무도 한낮에는 대상으로 하는 어종의 입질도 점할 뿐더러 본인도 모르게 일사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아주 위험한, 어떻게 보면 겨울보다도 여름 낚시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일찍 철수를 하자고 할 때 선장님의 일찍 철수하자는 말이 조금 짜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건강을 생각하셔서 기온이 너무 올라가는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철수 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 사이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철수할 때까지는 끝까지. 갯바위 낚시는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특히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매우 많다. 겨울철 못지않게 폭염의 한여름철 역시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대상 어종을 불문하고 릴지 낚시라는 방법 자체가 어떤 고기를 대상으로 하든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백연돔 낚시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한 번의 채비 교체가 더 많은 마리수를 만날 수 있게 하느냐면 밑밥 한 주걱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조항의 편차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밑밥과의 동조, 미끼와 밑밥과의 어떤 동조에 따라서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그 상세한 밑밥과의 동조의 과정을 실내에서 한번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을 높이는 밑밥과의 동조. 지금부터 드리게 될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백연돔 낚시를 해오면서 기록한 것들을 확률을 바꾼 것인데요.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낚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릴지 낚시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히 백연돔 낚시 캐스팅과 걷어들이는 그 사이클이 한 사이클에 2분을 넘지 않는 정말 바쁘게 이루어지는 낚시죠. 다시 말해서 2분 정도의 캐스팅 이후 걷어들이는 과정이 계속 사이클에 맞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성돔 낚시와 비교한다면 약 3배 이상의 채비 투척과 걷어들이는 과정, 그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에서의 확률을 내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러한 확률을 토대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확률과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낚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에 잡어가 많은 경우의 투척인데요. 대부분 포인트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캐스팅이 되고 밑밥이 들어가서 잡어가 많은 상황에서는 사실 크릴을 살릴 확률은 10번 캐스팅에 한 2-3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확률, 이 조그만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캐스팅이 되고 대부분의 꾼들은 밑밥이
밑밥을 좀 가까운 데 놓죠. 그래서 밑밥보다 멀리 가 있는 미끼가 밑밥 원절에서 서서히 밑으로 들어와서 그 잡어띠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투척 방법입니다. 자, 찌가 떨어지고 목줄 길이만큼 미끼가 들어가 있을 때 첫 번째 던지는 밑밥은 찌 주변 혹은 찌와 미끼의 중간쯤인 이런 지점이 첫 번째 밑밥이 들어가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재빨리 두 번째 밑밥을 첫 번째 밑밥이 들어간 위치에서 약 1, 2m 정도 앞쪽으로 당겨서 두 번째 밑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밑밥에 반응한 잡어들이 밑밥 주위에 모여들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제 채비는 서서히 밑밥 원저리를 통해서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두 번째 밑밥이 반대쪽 좀 가까운 곳으로 던져짐으로써 이 잡어들은 두 번째 밑밥에 반응해서 반대쪽 미끼가 있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밑밥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러한 효과는 생각외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제가 확률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10번 캐스팅에서 포인트 한 번 들어간 쪽에 밑밥이 집중될 때 약 2번 정도 뱅에돔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미끼가 살아서 이렇게 들어갔다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한 번과 두 번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가까운 곳에 한 번, 그리고 그 밑으로 한 번, 이 밑밥 투척을 정확하게 한번 이어갈 수 있다면 약 10번 캐스팅에서 두 번밖에 되지 않았던 확률을 4, 5회 정도, 약 절반가량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땅에서 미끼를 살려보내서 뱅에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낚시에서 얼마든지 활용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밑밥이 조류가 세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자리돔 같은 잡어들 학습 효과가 뛰어나죠.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밑밥만 잘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 밑밥을 기다리고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까운 데서 그런 모습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활성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동조라는 제목인데요. 그림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밥이 투척이 되게 되면 밑밥은 수면에서부터 조류에 따라서 서서히 밑밥 띠를 그리면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쪽이 조류의 방향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척된 밑밥은 완전히 퍼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형태가 갖춰지면서 퍼져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꼬니 캐스팅한 채비가 제 미끼 이런 조류 방향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뱅에돔의 활성도가 좋다면 꼬니 미끼를 어디에 위치를 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것이냐.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볼 때 1, 2, 3, 4의 구간으로 본다면 활성도가 좋은 상황에서는 조류가 가는 방향, 뱅에돔들이 고기가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조류가 가는 방향에서 가장 언저리가 되는 2번 구간, 이 구간이 뱅에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활성도가 좋은 상황에서 가장 빠른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1, 3, 4 구간에서도 다 뱅에돔 입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낚시를 해가면서 기록한 그 확률들을 본다면 이 2번 조류가 가는 방향에 가장 앞쪽에 미끼를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활성도가 좋은 상황에서의 가장 뱅에돔 입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 낚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실험적인 낚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활성도가 높은 상황에 반대가 되는 활성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동조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밑밥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밑밥 띠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자, 조류의 방향도 같은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꼬니 캐스팅한 채비가 어디 위치에 갈 것이냐. 활성도가 낮은 상황에서 뱅에돔 입질을 받기 위해서 자, 전체 구간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눈다면 어느 위치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저의 기록으로는 이러한 경우 꼬니의 바늘이 위치해야 될 곳은 정중앙, 밑밥 띠가 형성되는 정중앙에서 입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활성도가 낮다는 말은 뱅에돔 특유의 입질, 미끼를 물었다 뱉었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원한 입질을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최대한 이물감을 없애서
쉽게 입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미끼가 밑밥이 이렇게 밑밥띠가 형성되고 있을 때 하나의 미끼만 따로 툭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비슷한 이모기가 이모기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밑밥띠 속에 미끼를 넣어주는 것이 활성도가 낮은 뱅에돔의 입질을 받아내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씨알 위주의 동조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자, 여러 개 채수, 크고 작은 씨알들이 막 섞여서 뱅에돔이 낚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낚시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참 기분이 좋죠. 다양한 씨알이 낚일 때 가능한 한 좋은 씨알의 뱅에돔만 골라 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밑밥 똑같이 밑밥띠가 형성이 되고요. 조류의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채비 캐스팅이 되고 나서 많은 개체수, 크고 작은 뱅에돔 개체수가 함께 입질할 때 조금 좋은 씨알의 뱅에돔만 골라 낚고 싶다고 할 때는 전체 동조 구간을 4분의 1로 나눠 볼 때 가능한 한 1, 2, 3, 4 중에서 순서를 정한다면 2번 위치의 언저리 쪽 밑밥띠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면 밑밥띠가 끝나는 이 언저리 쪽이 2번의 언저리 쪽이 1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류 방향에서. 자, 두 번째가 4번의 언저리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3번의 언저리 쪽.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많은 씨알들, 여러 씨알들의 크고 작은 씨알들이 섞여서 입질할 때 그 개체수 중에서 가능한 한 조금 큰 씨알의 뱅에돔을 골라놨기 위해서는 밑밥띠보다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이 부분, 밑밥띠에 직접 동조가 되지 않고 조류의 방향 앞쪽으로 먼저 흘러나가는 위치나 아니면 직접 동조가 되지 않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그 후미를 미끼가 지나갈 수 있도록, 미끼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급적 여러 씨알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큰 씨알의 뱅에돔을 어느 정도 골라 낚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수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대상으로 했던 뱅에돔 만나지 못하고 낚싯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최근 이곳 거제도는 출조객 대부분이 두 자리 조항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조항을 보이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좀 악재가 있었네요. 기름 유출 사건, 그리고 전국에 내린 3, 4일간 이어지는 폭염특보, 아마 짧은 시간에 고수온으로 바뀌면서 물색도 많이 탁해져 있고 적적기 붉은 바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조지 선택에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좋은 조항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자, 지난 몇 해간 뱅에돔을 대상으로 낚시 이야기를 이어왔었는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가을의 문턱에 성큼 접어들어 있을 겁니다. 한국 최고의 대상어종이죠. 다음 회부터는 좋은 계절에 만나는 가을 감성돔을 대상으로 낚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멋진 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